예, 오늘 머니스토리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하면 100%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최준영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머니스토리 시간에는 참 이게 고전적인 주제죠.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 어떤 것을 어떤 상황에 선택을 해야지 보험 가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금 짚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런 주제들을 굉장히 저희 지금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는 한데 많이 다루다고 하더라도 미처 못 보신 분들이 있거나 아직도 어떤 상황에서 이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쁜 건가요? 혹은 비갱신형 보험은 왜 이렇게 비싼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래도 많으시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는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은 어떻게 좀 다를까요?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3년 갱신형이 있고요. 5년 갱신형, 10년 갱신형, 15년 갱신형, 1년 갱신형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주기마다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갱신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갱신할 때 보험료가 내려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날 때 당시보다 이제 면역력이 없을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몸의 면역력이 갖춰지면서 질병의 위험도 많이 떨어집니다. 예. 아이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갓난아기 때는 몸만 아파도 이제 병원 가고 응급실 가고 하지만 초등학교 가게 되면은 그럴 일들이 거의 안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만 이제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좀 줄어들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제 갱신될 때마다 나이가 먹어감으로써 자연스레 질병 위험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웬만해서는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갱신을 100세 만기나 아니면은 80세 만기 이렇게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만기까지 계속 갱신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네. 이런 갱신형 보험이 있고,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혹은 30년간 납입을 하죠. 이것도 역시 100세 만기로 설정했을 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것이 좀 더, 어떻게 하면은 둘 다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이제 갱신형 보험의 장점하고 단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장점은 훨씬 저렴한 보험료입니다. 이 갱신형 담보들은 이 특약만 놓고 봤을 때 비갱신형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낮습니다. 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보험료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단점이라고는 정기납이죠. 말 그대로 100세까지 보험의 만기가 끝날 때까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가 상승한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보험을 계약하고 한 5년 정도 냈을 때는 보통 요 정도 상황에 위치해 있는데 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도 부담이 안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비갱신형 보험이죠.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을 보자면 장점으로는 이제 짧은 납부 기간, 그렇죠? 납부 기간이 아무래도 갱신형 보험은 100세면은 보통 한 가입자가 한 40세일 때 한 60년을 내야 된다고 치면은 이거는 한 20년 정도만 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보험료,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도 갈수록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게 또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 올라가듯이 3년마다 2배씩 보험료가 뛰기 시작하면은 내가 보험료를 처음에는 5만원 내다가 10만원 내다가 20만원 내다가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올라가 버리면 결국 우리가 써야 될 돈도 생활비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망가지면은 재무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보험료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높은 보험료죠. 갱신형 보험에 비해서 비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똑같은 특약,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 같은 걸 하나만 놓고 봤을 때 한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만 이 차이를 좀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험사 입장에서도요. 이젠 옛날처럼 저렴한 보험을 가입을 원치를 않아 해요. 최저 보험료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10,000원 이상은 무조건 내야 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 설정해 놓기 때문에 이 높은 보험료가 현재로서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가 한 2분의 1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 절반밖에 나지 않는다로 봤을 때는 이게 또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자, 가입 시점하고 만기 시점을 봤을 때 이
이게 지금 비갱신형 보험이죠. 이 파란색이 비갱신형 보험이고 이 빨간색이 갱신형 보험입니다. 보시면은 비갱신형 보험은 중간에 납입이 끝나죠. 네. 그리고 갱신형 보험은 만기까지 이걸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도형만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비슷하게 낼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기 부분 비갱신형 보험이 납입을 끝내는 부분이 보통 보시면은 은퇴 시기하고 맞물려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보험들의 대다수를 갱신형 보험으로 가져가고 있다면 이 은퇴 시기 예를 들어서 65세라고 한다면 65세부터는 비갱신형 보험의 경우는 보험료를 납입을 끝내고 그 다음부터 내 생활비로 쓸 수 있는데 은퇴 자금으로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를 계속 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이제 직장도 은퇴해서 이제 연금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달에 200만 원 남짓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갱신형 보험이 지출이 해마다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감당이 안 돼요. 특히 이제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갱신되는 요율로 계속 올라간다면 나중에 정말 갱신율이 높은 것들은 10만 원, 20만 원 이상씩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중에 실손보험도 감당이 안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대비를 또 따로 해놔야 됩니다. 갱신형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보험료를 적게 낼 때 이만큼의 남은 차액을 내가 딴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험료를 낼 것으로 이제 저축을 미리 해놓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현금이익이 상당히 불안해지고 그래서 갱신형 보험들을 위주로 전부 다 많은 보험들을 구성을 했을 때는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것들을 위주로 이제 기본적인 보험의 틀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다 갱신형 보험을 얻는 형태로 하면 좋은데요.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을 하면서 위험료가 손해율을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비갱신형은 어떤 상황에서 오르느냐? 비갱신형은 가입하기 전 상황에서 이미 오를지 내릴지 결정이 납니다.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한 번 더 내려앉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보험사도 그 예정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좀 더 올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돈을 받아서는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가 그때 상승하면은 처음부터 똑같은 금액을 내야 된다. 그리고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을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 없죠. 무조건 이제 갱신형 보험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외에도 화재보험이나 추가보장, 이 추가보장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암보험이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시면은 진단비를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어느 정도의 적절한 진단비가 있고 그 이외에 내가 금액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기 싫지만 내가 좀 집에 가족력이 있어서 좀 추가로 쪽으로 안보장을 더 가져가고 싶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갱신형 보험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현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내가 위험 구간에만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리고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험들 이외에 암보험이라던가 일반적인 종신보험 그리고 2대 질병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보험들에 대해서는 틀을 비갱신형 보험으로 맞춰주고 그 위에 갱신형 보험을 추가적으로 조금 얹었을 때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제 보험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보험이 만약에 갱신형 위주 보험들로 이제 되어 있으시다면은 다시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고 이 보험을 내가 은퇴 후에도 계속 높아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